오늘 뭐 재벌들 간담회에 참석했던 재벌들도 아 우리 대통령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일을 너무 많이 해. 그 대통령이 일을 너무 하니까 재벌들도 일요일 날도 모시고 그 대통령이 오라 그러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네? 재벌들이 그 팔자 좋은 사람들이 일요일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뭐 재벌도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365일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뭐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오늘 어쨌건 또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후속 조치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요. 예. 이런 대책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초를 쳐야 됩니까? 좀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대통령님 재벌들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뉴스 화면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 짓고 맞은 첫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이에 나란히 앉은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잘 방어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기업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으로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업인들과 3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K방산 세일즈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또 튀르키예까지 7박 10일간 4개국을 방문하는데 주로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방산 수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께서 뭐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치하를 해주시고 또 기업인들도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물론 뭐 저 대통령 윤석열이는 그 재벌들 데려다 놓고 떡볶이 처먹고 사진이나 찍고 뭐 이런 모습들은 연출된 장면들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종종 뭐 보기는 했는데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지금 보면은요 우리 경제에 어찌 보면은 이제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 이제 국민이죠. 가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경제 3주체를 정부, 기업, 가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계라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죠. 예. 닭발 먹고 오리발님. 이재용 회장이 잼통령 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잼며 들었어요. 예. 근데 노동자들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예. 뭐, 그 경제 3주체를, 정부, 기업, 노동자, 노동,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처럼 이 경제 3주체가 진짜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상생의 길을 찾아왔던 적이 있나. 보통 이제 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은 친기업을 한다 뭐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 그래서 뭐 기업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혹은 또 이제 양쪽으로 다 욕먹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조율을 잘해서 노동자들도 보호를 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국정 운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노동자한테도 욕먹고 기업인한테도 욕먹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국민의힘 애들은 어쨌건 재벌, 친기업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욕먹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 파업하고 시위하고 뭐 이런 일만 벌어지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제 양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아직 뭐 집권 초반이긴 하지만은 지금 노동자들하고의 관계도 좋죠. 지금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애를 쓰고 있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노동계와의 어떤 마찰도 상당 부분 또 줄여가고 있고, 또 양대 노총 위원장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노동계도 목소리가 조금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잦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계하고도 크게 관계가 나쁘지 않고, 지금 기업 쪽하고도 이재명 대통령님 오늘 뭐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치하를 해줬는데, 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셀트리온 서정주 회장인가요? 셀트리온 회장도 그렇고 다들 뭐 대통령 대단하시다, 존경한다. 이재용 회장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 대통령과 한 집안이 아닌가, 이런 저는 자꾸 의심이 들어요. 형제가 아닌가. 잃어버린 뭐 그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큰형인데 뭐 잃어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은 이제 학렬도 같은 거죠. 이재 학렬로, 이재명, 이재용. 그 뭐 글자만 조금 바꾸면 똑같네. 명용, 명용이야, 명용. 그리고 이게 같은 집안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해. 제가 볼 땐 좀 이상해. 그 과거에 이제 그 꽃 꽂고 병원에 가갖고 이상하지 한 게 뭐 약이 덜 깼나.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뭐 진짜 꿀이 뚝뚝 떨어져요. 뭐 좋아 죽어. 아니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좀 의심스럽잖아요, 괜히. 이거 정경유착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너무 호흡이 좋습니다. 호흡이 너무 좋고 진짜 진심으로 존경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뭐 셀트리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희 나라 정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이재용 회장도 뭐 셀트리온 회장 못지않게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뭐 느껴지는 거죠. 사실 뭐 이재용은 그동안 뭐 역대 대통령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도 많이 만났죠, 문재인도. 그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뭐 문재인도 그렇고, 역대 뭐 윤석열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다 만나봤지만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재용 회장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눈치 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스톤 라이언님, 아니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박찬대가 진즉에 발의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왜 인도 손욱갈 쩔레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나요? 이상한 놈이네. 그걸 답을 알면서 거기다 쓰시면 돼요. 이상한 놈이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그 이상한 놈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우리 저기 스톤 라이언님, 이상한 놈이니까 안 하는 거지. 이상한 놈이니까 딴지 게시판 가서 노는 거죠. 그걸 뭐 새삼스럽게 특별한 발견이라도 하신 듯이. 그냥 이상한 놈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우리 당원들도 깨닫는 바가 있겠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요 정도 겪어보고도 정청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분들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기업과 정부와의 이제 호흡이 너무 좋다 지금. 이게 이제 또 한쪽으로 기울어서
뭐 이게 친기업적인 정부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이 볼 때도 너무 기업 쪽으로 기울지 않고 또 기업인들이 볼 때 노동자 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 노동과 기업, 자본, 노동과 자본의 그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욕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양쪽에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제가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재벌들을 싫어하죠. 제가 20대 때는 나름 저도 그 뭡니까 하여튼 뭐 빨갱이 소리 듣던 뭐 그런 일도 하고 뭐 자본론도 몇 번씩 읽고 뭐 공산당 선언 뭐 이런 거 엄청 읽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사실 저만큼 빨갱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적으로도 웬만한 책은 제가 다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마르크스가 쓴 고전, 레닌이 쓴 고전,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건 잘 안 읽는데 저는 뭐 모택동 원전, 스탈린 원전까지 읽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스탈린 저작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된 거는 다 읽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카스트로, 체게바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빨갱이란 빨갱이는 20대, 30대 때 다 섭렵을 하셨다고 보면 돼. 별걸 다 읽었습니다, 진짜로. 뭐 등소평 사상부터 해가지고 뭐 모택동, 심지어 이건 진짜 드물어요. 제가 호치민 저작도 읽었어요. 호치민. 와, 이거 미친 놈이지 완전히. 그리고 20대부터 30대까지 한 뭐 20여 년 가까이는 거의 뭐 그냥 빨갱이 책을 머릿속에 그냥 강제 주입을 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아무래도 자본가나 재벌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근본적인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중기님 읽을만 한가요? 읽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얘기해 줄게. 바나나 메론님 루신도 읽었나요? 아니 그런 건 기본이죠. 제가 어느 정도냐면 빵에 있을 때, 그 이제 빵에 오래 가 있잖아요. 오래 갔었잖아요. 한 4년 가까이 이제 빵에 있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래도 그 책값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 후배들이 조금 후원해 주는 거 영치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에 생활을 했는데 뭐 변호사비 쓰고 뭐하고 하면 뭐 돈이 없지 뭐. 후배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부총리도 있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있고 잘 나가는 후배들이 많은데 뭐 광운대학교 뭐 동문들이 뭐 다 그래요. 다 그냥 월급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후원도 많이 안 해. 그래갖고 책을 읽고 싶어도 돈이 없어갖고 제가 책을 못 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후배들한테 이제 책 사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미안해가지고 교도소 안에 있는 이제 서고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서고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람시 이런 거 다 읽었어요. 뭐 그람시뿐만이 아니라 아도르노, 뭐 그 흔히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좌파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다 읽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임스 초이님. 저를 이제 뭐죠? 종북의 세계로, 종북의 수렁으로 밀어넣으시려고 하는데, 그냥 다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 안 물어. 거기 거는 뭐 완전히 섭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정도 책을 읽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건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북한 문제 나름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윗동네 책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좌파 책을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복만삼님, 까왕님, 그럼 지금 세게 내질러서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잘 나가는 후배들 많은데. 아니 후배들이 잘 나가는데 감옥 가면 그건 등신이지. 저렇게 우리 복만삼님은 생각이 짧아 좀 가만히 보면은. 후배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때 감옥을 가면은 그건 등신이지. 지금은 안 가야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읽어볼 수 있는 책은 다 읽어서 그냥 모태 간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얘기를 안 했구나. 감옥에 있을 때 뭐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었어요. 진짜 읽을 책이 없어서. 후배들한테 그 책 좀 사달라고 하는 것도 좀 미안해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었다니까. 감옥에 있는 거.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별별 책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예컨대 뭐 그런 거 있어. 뭐 암흑의 시면 막 이런 거 막 진짜 막 머리 뽀개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율리시즈 이거 아세요? 율리시즈?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이다 뭐 이런 이제 요즘 단어들을 막 쓰는데 많이들 쓰잖아.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그 조이스 무슨 조이스지? 다 까먹었어 이제. 하여튼 뭐 조이스라는 아일랜드 작가인가요? 예, 그 양반이 쓴 율리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반쯤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예? 반쯤 미친다고 보시면 된다. 그런 것까지 다 읽었어요. 안 읽으면 미치니까. 그래서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는 빨간 책 쪽으로는 이거 뭐 저기 세운상가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그 19금 말고 저기 이념적 레드 빨간 책 쪽으로는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었다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 출간된 거는 이제 제가 거의 다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DNA 자체가 피가 이제 그 빨갛다. 피는 원래 빨갛구나. 하여튼 뇌가 빨갛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는 특히 아버지 잘 만난 1세들이야 재벌 1세들이야 뭐 능력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뭐 이병철 씨도 부모 덕을 봤죠. 그래서 제가 기업인 중엔 그나마 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이 그 정주영 회장 뭐 이런 분들 정주영 회장은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어쨌건 대재벌이 됐으니까 이런 양반들은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랬는데 성경책은 몇 번 읽으셨어요? 성경책은 민키님 성경책은 제가 초딩 때 이미 뭐 여름 성경학교 계란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안 읽은 게 없어요 그냥. 성경책 성경 하나만 읽으시면 안 돼. 그건 큰 문제지. 근데 저는 빨간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빨간 책, 파란 책, 노란 책, 뭐 주황책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초딩 때 구약 신약 다 띄었어요 저는. 어설프게 저한테 와가지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는 또 불교학교를 다녀가지고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마바냐 밀다 심경 간자재 보살 이걸 아직도 외워. 그 바냐 심경이죠. 바냐 심경을 아직도 외워요. 제가 두 가지를 외우는 게 있어. 국민교육헌장하고 참 어려서 조기 교육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 국민교육헌장하고 그 바냐 심경을 외워. 환장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봤어요? 성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바냐 심경 외우고. 제가 코란만 안 읽었어. 코란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코란은 안 읽어봤습니다. 이거 이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어느 정도 책을 읽었냐면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었어요. 히틀러 책까지 읽었어요, 제가. 그런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그 관련 전공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뭐 일종의 자서전이죠. 회고록 같은 건데 그걸 다 읽었어, 그걸. 파시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히틀러 책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반쯤 미친놈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방송하니까 저 사람이 뭐 갑자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나 방송 나와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에 대해서. 그래서 야 이거 최평은 요즘 시청률도 잘 나오고 뭐 방송이 인기가 많은데 왜 나는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방송 유튜브 준비를 한 30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방송할 준비를 한 30년 가까이 한 거야. 30년 동안 책을 읽은 거예요. 방송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줄줄 나오는 거야. 아무 얘기나.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2, 30년 정도. 30년은 좀 많고 한 2, 30년 가까이 유튜브 방송하려고 30년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 아무거나 다 평론이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아무거나 다 평론이 돼요. 그런 이유가 있지. 볼 게 없어갖고 다 읽는데, 이것저것. 얘기가 하여튼 엉뚱한 곳으로 좀 흐르긴 했는데, 또 이게 또 최한욱 TV의 매력이죠.
삼천포로 마구 빠지는 거. 이게 이제 매력이긴 한데 아무튼 뭐 제가 재벌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제가 이번에는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젠슨왕 만나가지고 소맥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GPU 26만 개를 단번에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뭐 SBS인가 보니까 어떤 뭐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젠슨왕한테 사기당한 거래. 젠슨왕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1조 원 넘게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한테 돈을 뜯기게 돼. 이게 GPU를 못 사면은 못 샀다고 지랄들이고 사니까 또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또 지랄들이고 이래 지랄 저래 지랄 하여튼 그것들이 무슨 교수라고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저는 이빨을 까는지 참 아무튼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건 그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젠스랑 만나서 또 GPU 확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이번에 이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우리 정부에서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 내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는 기업인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기업인들 만나고 협의를 많이 했던 이유가 결국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재용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이재용 주머니에서. 정의선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기업인들이 어쨌건 이 정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 큰 투자를 미국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미 협상을 그나마 좀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재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인들의 역할에 정부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재벌들,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만나서 규제 완화, 규제 철폐,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문제 이게 뭐 기업인들에겐 제일 중요한 문제죠. 특히 AI 혁명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혁명과 관련된 여러 뭐 규제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문제 이것이 가뜩이나 지금 아주 뭐 중요한 때인데 이번에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만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저 핸드폰도 웬만하면 갤럭시 씁시다 우리. 제가 삼성 안 좋아하는데도 갤럭시 쓰잖아. 굳이 뭐 아이폰 쓰면 뭐 더 좋습니까? 뭐 디자인이 이쁘대. 이쁘긴 뭐가 이뻐. 삼성이 제일 편해. 안드로이드가 최고예요. 웬만하면은 저기 다 그 뭐 갤럭시 쓰고 그냥 우리 거 써. 현대차 타고 좀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아이폰 아예 아이폰을 없애버리자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국민 차원에서도 진짜 물산장려 운동이죠. 어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물산장려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산품 애용 운동 하자. 일본 거 쓰지 말고 미국 거 트럼프가 우리 건들면은 더 큰 손해를 본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차도 미국 차 쓰지 말고 타지 말고 핸드폰도 미국 거 쓰지 말고 미국 거 쓰지 말기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뭐 더 저 투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씩 3,50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이제 다 나가버리면은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해야 될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산업이 아무래도 위축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야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통 크게 또 쐈어요. 우리가 미국에만 쏠 게 아니다. 오히려
참 애국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더 많이 쏘겠다. 그래서 이 어떤 통 큰 약속을 했는지 이것도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대기업 총수들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자축하며 통큰 투자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서 6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125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삼성은 국내 산업 투자와 관련해 위축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향후 5년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는 용인 반도체에 6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125조 2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를 국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첨단 분야로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 5천억 원, 모빌리티 연구개발에는 38조 원 등입니다. 미 관세의 15%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국내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이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5년간 100조 원 투자를 약속한 LG도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한화는 미국 투자에만 그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박 가격의 약 40%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포 조선소를 확장해 글로벌 잠수함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 이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뜯기고 나면은 우리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아니 너도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잘하니까 재벌들이 그동안 유보금 쌓아놓고 참 쌈짓돈처럼 그냥 곳간에다가 돈만 재겨놓고 그동안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근데 사내 유보금 잔뜩 쌓아놓고 투자는 안 하고 자꾸 경쟁력 떨어지고 대만에 쫓기고 중국에 쫓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제 합심을 해서 정부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기업인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앞으로 5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동안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450조, 5년 동안, 5년간이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 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야, 이러면은 뭐 이거는 경제가, 뭐가 돈이 풀리는데 탄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성에서만 450조, 그 다음에 현대차가 125조인데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것보다 36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SK가 얼마였죠? SK 600조. 예? 그러니까 이게 좌재용, 우재용이었나요? 우재용, 좌태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장면도 좀 특이했죠? 대통령이 이제 이런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은 상석에 이제 대통령이 앉고, 기업인들이 이제 옆으로 쭉 앉게 되는데, 대통령이 가면서 이재용 회장이 오른쪽에 있었나요? 하여튼 뭐 우재용, 좌태원 이렇게 딱 앉혀놓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간담회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 야,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혼하느냐고 이번에 돈 굳었죠? 1조가 넘게 뜯길 뻔 하다가 돈이 굳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혼하기 힘듭니다. 1조씩 내면서 이혼을 할 뻔하다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지 어쨌건 최태원 SK가 600조.
그 다음에 삼성이 450조, 현대차가 120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뭐 1000조가 넘어요. 1000조. 이제 천조국이야. 천조국. 예? 천조국이에요. 천조국. 거기다 뭐 한화도 지금 이제 오늘 배팅은 안 했지만 뭐 한화 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LG도 100조. 예? LG도 100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만 우리 기업들이 얼마를 지금 배팅한 거냐? 600조에다 450조니까 예, SK 600, 삼성 450조. 이게 1050조에다가요. 그 다음에 1150조. 그지? 저기 LG가 100조 한다고 그랬으니까 1150조. 여기다가 현대차가 125조니까 1275조. 예? 1275조. 오늘 배팅 나온 것만 1275조가 배팅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5년 동안 1300조 하죠. 헷갈리니까. 나중에 또 누가 또 하겠지. 5년 동안 1300조니까 그러면 얼마야, 1년에? 1년에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60조?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국내 투자가. 스톱 동안 딱 1300조를 지금 확 땡기는 거야. 지금 미국에 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투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솔선수범을 하니까 우리 기업인들도 대통령을 안 따를 수가 있는 거 안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